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 295명이 투표를 했고요.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표 이렇게 나왔죠. 의결 정족수는 이제 295명의 과반입니다. 과반이면 147.5죠. 그러니까 148표라고 했고요. 이거보다 한 표가 더 많은 겁니다. 148표가 돼도 가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표가 더 많은 거다. 국민의힘이 110명 참석했고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 희망 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2명 이렇게 하면 120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쪽에서 그 다음에 무효 기권까지 합치면 최대 39명이 민주당 계열에서 이탈을 한 것이다. 그거는 뭐 민주당 계열의 무소속이 이탈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탈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최대 39명이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효기권까지 합쳐서 2월에 체포동의안 표결됐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찬성은 그때보다 10표가 늘었고 반대는 2표가 줄었고 당시에 무효 및 기권이 20표였는데 이번에 이게 10표로 줄었다. 자, 근데 무효 4표는 어떤 상황이냐? 제가 그 사진에 이렇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가라고 썼는데 옆에 점이 찍힌 게 있습니다. 가로 봐야죠, 가로. 뭐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접다 보니까 이쪽에 묻어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굳이 아니다, 이건 무효다, 점 찍었으니까. 뭐 정확하게 따지면 뭐 가 또는 한자로 가 뭐 또는 그 부 그다음에 뭐 한자로 부 한자도 뭐 잘못 쓰고 뭐 이러면은 그건 뭐 다 무효입니다. 뭐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고 보고 여하튼 무효 4표 중에 하나는 가로 명확하게 썼는데 점이 찍혀 있다는 것 때문에 무효가 됐고 이걸 국민의힘에서 그냥 인정을 했죠. 왜냐면 아니 어차피 그거 무효표로 해도 가결이 되니까. 만약에 이거 한 표에 의해서 좌우됐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방과 뭐 싸움, 법정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었다. 그 다음에 가라고 쓰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친 그런 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예 여기다가 기권 이렇게 쓴 것도 있다고 합니다. 몰라서 이렇게 썼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또 그냥 점만 하나 찍었답니다. 이거는 다 민주당 계열의 사람이 가라고 쓰고 싶은데 참아 또 이것저것 걸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에이 그러고서 일부러 무효표를 만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4장 중에 한 장은 가표로 보이고 이거는 가가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3장은 다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만들었다. 근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었던 결정적 장면이 있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늘이 22일이고 어제 이제 투표가 21일에 있었습니다. 20일 그 전날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동분서주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사태를 어떻게든 막아보자. 물론 뭐 부결이 대세다. 뭐 이렇게 이제 각 언론 매체에 나오지만 자기네들은 부결과 가결 사이가 아슬아슬하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 표 차이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몇 표 차이를 좀 돌려보자 확실하게 그 부결 쪽으로 돌려보자 해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열심히 뛰었다는 건데 우선 그룹별로 민주당에는 친명이 있고 그 다음에 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중도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비명이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아마 친문일 겁니다. 그 다음에 중도 계열이 제일 많죠. 근데 중도 계열이라는 건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 친문 그룹인 민주주의 4.0 이쪽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약간 중도 그룹인 비슷한 그 더 좋은 미래 이 사람들을 쭉 만나서 자, 내가 이렇게 중재를 해볼 테니까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당 운영 스타일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을 중재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다음날 만난 겁니다. 녹색병원까지 찾아갔죠, 박광원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의견을 얘기한 거죠. 자, 이만저만하다. 지금 이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께서 이런 부분을 약속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전달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병상에 있는 이재명, 병상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지금 뭐 단식 중이니까. 단식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편향적인 당 운영할 의사 앞으로 전혀 없다. 그 다음에 당내 의견 수렴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정도를 약속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약속을 가지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다시 지금 얘기하는 민주주의 4.0, 그 다음에 더 좋은 미래, 비명 이런 쪽 사람들을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와서 자, 내가 이러냐, 그 중에 핵심 인물들을 설득했겠죠. 뭐 다 그럴 시간이 없었으니까. 왜냐면 어제 오전에 녹색병원에 갔다가 오후 2시부터 있었고 아마 의총에서 뭐 그런 얘기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몇몇 핵심적인 인물들한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약속을 했다 하는 거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먹혔죠. 왜 안 먹혔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안 먹혔을까? 이미 저는 비명계와 중도 일부에서는, 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구당파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정의한 겁니다. 구당파. 이 그 민주당 계열 중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사람들은 구당파입니다. 당을 구하자는. 왜 그러냐?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러면 방탄지옥이라는 그 올가미를 벗어날 수가 없고, 또 하나,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안 끝납니다. 아마 12월 전에 정자동 의혹과 관련한, 그 다음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쪼개기 후원금 문제와 관련, 뭐 또 다른 게 터질지도 모르고, 이걸로 구속영장이 또 한 번 올 겁니다. 그러면 또 지금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 그때는 총선 4개월 전이다. 지금보다 위기의식이 훨씬 더 높고 갈등의 소지도 훨씬 더 증폭됩니다. 그 사태를 또 맞아야 되느냐? 아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된다. 지금 여기서 방탄지옥 평가를 받는 거, 이것도 벗어나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연말에 또 한 번 이런 걸 겪는다.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내년 총선 민주당을 위해서 좋다 라는 판단을 하는 의원들, 저는 혹시 친명 쪽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정리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죠.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 일찍부터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다. 더 끌고 가봤자 어차피 이재명 체제로는 총선 못 치른다. 그럴 바에야 지금 뭐 3개월 차인데 여기서 끝내자. 저는 그 원인이 가장 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도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 말의 신뢰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 매체들이 이재명 대표가 전날 이 부결만 호소하지 않았어도 이게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또한 가정입니다.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참석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참석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 얼굴 보고 더 화가 치밀을까? 아니면 그래도 면전에서 어떻게 내가 가를 찍느냐? 이렇게 할까?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의원 개개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다 가정을 해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뭐 저희들의 사실은 일이기도 하지만 거기도 단정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바로 이 이재명 약속의 신뢰, 이게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약속을 받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또는 이 설명을 들은 의원들은 그걸 누가 믿어? 왜? 바로 93일 전에 본인이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눈 하나 깜짝 않고 뒤집는 사람인데 뭐? 편향적인 당 운영 의사를 하지 않겠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뭔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확실한 반성과 그 다음에 뭐 비명계로 뭘 어떻게 사무총장을 비명계로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면 모르지만 그래도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냥 약속만 하고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믿어서 여기서 부결표 찍으라고? 그러면 여기서 부결표 찍을 만한 사람들 다 이제 성분 분석해서 내년 총선에 공천 탈락시킬 텐데 당장 친명 원외들이 지금 수도권에서 20-30명이 비명계를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그거 하나도 정리 안 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사람이 편향적인 당 운영을 안 하겠다고? 그거 못 믿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저께 가표를 던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아니 이재명 말은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약속을 해가면서 믿으라? 그걸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당내 의견 수렴 기구를 설치하겠다? 설치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바로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받지 않습니까? 혁신한다고 했더니 결국은 자기 체제, 이재명 당을 강화하기 위한 온갖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역풍을 맞고 쓰러진. 그걸 봐가면서 뭐 또 기구를 만든다고?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정도의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불체포 특권 이 포기 선언을 뒤집지 않았다면, 그냥 침묵했다면 어땠을까? 그것도 가정이죠. 저는 그 경우라도 가결됐을 거라고 봅니다. 침묵했더라도 가결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렇게 된 데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게 워낙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고, 지금 와서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그런 범죄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까지 대표로서 1년 이상 지금 이제 누려왔지 않습니까? 누려와가면서 본인이 주로 의존했던 개딸들과 강성 지지층, 이 사람들만 쳐다보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개딸이 아닌 중도와 본인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들, 이 사람들이 외면을 받았다. 그걸 지금에 와서 걸핏하면 말 뒤집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그걸 한몫에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